제작진에게 자기소개 영상을 보내온 한 소녀.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제 특기는 I can speak foreign languages. For example, Korea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panish and German. I can speak 6 languages. 这6个语言中最擅长的语言是汉语和英语. 이지방 다이스키나 아이돌 그룹과 트와이스다요. 현란한 외국어 소개에 이어 이번엔 아이돌 춤까지. 생기 넘치고 흥충만한 오늘의 주인공 6개 국어 소녀 이서연 양입니다. 휴일을 맞이해 집에서 엄마와 영화 감상을 하는 서연 양. 고른 건 소녀들의 인생작 겨울왕국입니다. 몰입해서 영어 대사까지 따라하며 보는데 갑작스런 엄마의 영어 질문. They died? Yeah, but no, people think they're dead, but they actually Tarzan's mom and dad. No. It's real. 곧이어 영화에서 흘러나온 익숙한 멜로디에 Okay, yeah, that's my favorite song. 거의 반사적으로 마이크를 잡는 서연 양. 목소리를 가다듬고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를 부릅니다. Let it go, let it go. 마치 주인공 엘사가 된 듯 열창하는데요. Let the story go. 엄마의 심금을 울리고 건물까지 뒤흔드는 혼신의 소리. 그렇게 서연 양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한 10번 정도 대사를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 알고 있어요. 가시지 않는 겨울왕국의 여운은 요 인형극으로 달랜다는데요. Do you think Elsa is prettier or Anna is prettier? Anna is... 인형극도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요. 영상을 찍던 엄마도 동참합니다. I love you, warm hug. No, it's not that. I love worm hug. It's not I love worm hug. Worm. Worm and worm. Warm. 똑같은 것 같은데? 다시 해줘. 하나 O가 들어가고 하나 A가 들어가서 A를 A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리고 O를 O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근데 엄마는 지금 2개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W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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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 이런 뭐 발음, W 발음 이런 거 틀리면은 가차없이 지적해요. 처음엔 제가 알려줬는데 점점 서연이가 이제 요즘은 저를 막 알려주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라서 더 즐거운 인형놀이. 그렇게 한참 동안 계속됐다네요. 요즘 서연 양이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SNS. 오늘은 중국어로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大家好，我是今天的厨师西姐。 오늘의 요리사 이서영 그리고 조수 이진아입니다. 我们今天要做参鸡汤。 오늘 삼계탕을 만들 거예요. 왜? 为什么?因为现在快要到夏天，然后夏天人们喜欢吃参鸡汤。第一个理由是因为人们想用热的东西来引出热天。 외국어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놀이 중 하나로 시작한 거라는데요. 언어를 배울 때 어린아이들은 약간 언어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어떤 언어로 공부할 때 그 언어도 훨씬 더 재밌게 배운다고 그래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같이 유튜브를 찍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하고 삼계탕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깨끗이 손질한 닭의 뱃속에 찹쌀과 마늘, 밤 등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닭엔 사연이 있답니다.
续间的动画故事 time。这有一只小鸡，它的名字叫小鸡，很有名的圣地汤厨师就买它，它的名字叫李旭坚。不好意思的，要吃它。 원래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배가 고팠던 삼계탕 요리사는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고 말하고 닭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비극적인 운명에 안타까운 이야기죠. 결국 마지막 선물을 준비한 요리사. 바로 하나의 신발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어요. 그 사연을 끝으로 맛있게 끓고 있는 삼계탕. 닭 한 마리의 희생으로 완성된 그 맛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요. 추한 엄마. 만약에 우리가 뭘 다음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은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짜이젠! 짜이젠! 26개월 정도 때 영어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33개월? 그 정도 때 이제 중국어, 42개월에 스페인어. 60개월 정도 됐을 때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이제 또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어떻게 본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냥 영어랑 중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 양이 말이 빨랐던 건 아니었죠. 일 때문에 할머니 손에 맡겨졌던 서연 양. 어렸을 때 말이 조금 발달이 느렸어요. 그러니까 27개월 정도 됐을 때도 아직 할 줄 아는 게 3단어 정도였으니까 물, 할미, 진아. 예. 진아는 제 이름인데 할머니가 진아야 진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서 아, 저 사람이 진아구나 이래서 저를 진아야 이렇게 불렀어요. What is it? 자신을 엄마라 부르지 않는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일을 그만둔 엄마. 그때부터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외국어 배우기도 함께 소통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작했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차근차근 노출을 해주면은 분명히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를 하나씩 배우면서 집안에도 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연이가 다계국어를 하다 보니 자연히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외국어 동화책이 빼곡한데요. 무려 5,000권이나 된답니다. 오늘 서연 양이 고른 책은 어린 왕자. 그런데 스페인어, 중국어 버전을 동시에 보네요. 제가 원래 스페인어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스페인어를 아직은 영어처럼 완전 잘하지는 않아가지고 중국어 책을 한 권 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일명 쌍둥이 책 읽기.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로운 언어를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다네요. 네. 서연아, 됐어? 간식 먹자. 간식 타임. Really? Really. 是什么? 에이씨. 중국어로 하고 있어요. 할머니 중국어 모르는 거 알잖아요. 할머니 아는 얘기로 해야지. 아는 얘기로. 한국말. Ich liebe das Deutsche lernen. 진아야 이리 좀 와봐. 서연이 또 시작한다. 이거 뭐냐? 갖다 줬는데 중국어로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고 독일어로 개구쟁이 서연이는 못 말려. 사람 아닌데 완전히 자기네들끼리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슬쩍 이제 중국어로 바꿨다가 그다음에 또 스페인어를 배우더니 스페인어로 바꿨다가 일본어로 했다가 요새는 이제 독일어를 좀 하니까 독일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뭐 재밌고 놀리더라도 예, 대견하고 즐겁고 그 성장이 또 기특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한 외출. 서연 양의 외국어 실력을 테스트해 보려는데요.
먼저 서연 양이 가장 좋아한다는 영어부터. Yeah, so I'm Guy Thompson and I'm from South Africa, Cape Town. 과연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Hi. 안녕하세요. How are you? 드디어 시작된 테스트. My name's Guy.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nny. Sunny. Cool. How old are you, Sunny? I'm 9 years old. 9. Pronunciation very good. Like native speaker. Really? Yeah. How? I How see. many? 영어가 익숙한 듯 막힘없이 대화하는데요. I prepare a game and then 분위기가 무르익자 카드 게임을 제안하는 서연 양. a card game. So 잘 알아요? what? 몰라요? Java cha-cha? 먼저 한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그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 놓으며 서로 연결해가는 게임이죠. Hippo is a vertebrate. Has a backbone. 흔히 접하는 영어 단어가 아닌데 서연 양은 이 단어의 뜻을 알까요? 척추 동물이 vertebrate. 그 단어 어떻게 알아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도 알까요? Herbivore is 초식 동물. Wow. So good. 그야말로 영어 어휘력이 상당한 서연 양. Amazing. I feel like I'm talking to a native speaker, really. Wow, so yeah, these words, vertebrate and herbivore, the most impressive that she knew them. Like, I mean, she's only eight years old, right? So I think a lot of native speakers that are 8 years old, they wouldn't even know these words. It's 5, 5, 5. Perfect. 영어는 원어민 수준 인정. En español decimos sudar. 다음으로 스페인어 테스트에 들어갔는데요. 라라 씨에게 스페인 문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También hay un libro sobre él en mi casa, pero no podía traerlo. No pasa nada, pero 과연 라라 씨의 평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9살 같아요. 진짜로 똑같이 스페인 아기들이 진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accuracy는 아마 4별? 네, 별 4개? 별 4개. TV 보면서 배웠으니까 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니면 단어를 다 완벽하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잘하니까 진짜 별 4개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는 거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목표를 갖게 됐어? 제가 혼자서 그냥 더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표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 네. 그날 저녁 엄마가 책상에서 바쁘게 뭔가를 합니다. 과일 그림과 독일어 이름을 편집해 붙여놓고 있는데요. 독일어를 서연이가 요즘 공부를 하는데 그 독일어 그 자료 같은 거를 조금 만들고 있어요. 6개국어 소녀 서연 양을 키운 엄마의 숨은 노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바구니 같은 거 되게 과일을 아이가 직접 붙이면서 뭐 이 브라우에 바사멜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다시 해보면은 책을 안 보고 문장을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보면서 자기만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소개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거든요. 자, 다음 팁은 또 뭘까요? 손에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퍼펫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간단한 문제라도 Who are you? 그러면은 I'm Lara. Who are you? I'm the king of Sealand. 이런 걸 아이가 퍼펫을 사용하면서 문장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아지는 것 같아서 능동적인 영어 말하기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은 엄마도 함께 외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 엄마가 함께 해주면 습득력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네요. 그 결과 중국어 자격증까지 취득한 엄마. 언어를 애가 커서 막
제가 언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까지 기다리면 되게 늦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렸을 때 언어를 노출해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욕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좀 즐겁고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서로 서연이랑 저랑 좀 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시간이 없어서 좀 잘라봐봐. 퇴근한 아빠도 작업에 긴급 투입. 얘를 딸 서연 양을 위해 함께 교구를 만드는데요. 사실 아빠에겐 남모를 고민이 있답니다. 바로 언어 장벽이죠. 밑에네 빠빠와 혼돈이. 외국어를 잘 못하는 아빠에게 아내와 딸의 대화는 그저 딴나라 말. 뭐라고 한 거야? 밑에네 선이짱. 그나마 영어, 중국어는 알아는 듣는데 스페인어, 일어는 그마저도 안 된답니다. 국제 결혼한 기분이랄까? 왜냐하면 가끔은 진짜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둘만의 언어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다 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조금 있죠. 예. 이제 독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으니 아빠는 모르는 언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너무 많이 가르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하다가 어느 순간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 사람을 경복궁에서 만나서 갑자기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저는 못 알아듣지만. 그러면은 사실 저나 아내보다는 서연이 본인이 더 즐거워하고 되게 자신감을 얻고 그런 걸 보면은 그 앞에 조금 많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냥 뭐 잘했구나. 한바탕 즐거웠던 가족 모임이 끝나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은 서연 양. 영어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6살 때부터 썼던 영어 일기는 이제는 독후감이나 동화 짓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쓴다는데요. 이거는 책 보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책 보면서 따라서 쓴 거야? 네. 글씨 진짜 잘 쓴다.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글자가 되게 커진다요. 귀찮아져가지고. 봐봐요. 이게 첫 번째 쓴 거고 차이 나죠. 꾸준히 쓰기 연습도 하는 거죠. 재미있어? 재미없는 건 아니고 아니야.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미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딱 그 중간이에요. 재미있는 점은 엄마가 교구 같은 거로 시켜줘서 재밌는 거고 나쁜 점은 뭐 쓸 때가 제일 힘들어요. 뭐 엄마가 이거 베껴 써봐 하면 베껴 쓸 때 손이 너무 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베껴 쓸 때도 힘들고 그리고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게 제일 힘들어요. 7개 국어를 하는 친구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 내 욕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나는 쉽게 구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시켜줘. 나 이거 시켜줄. 나 이제 이거만 할래 이렇게 말할 거야. 요 귀여운 욕심쟁이. 오늘 밤도 좋은 꿈 꿔요. 다음 날 평소같이 외국 드라마나 동영상을 보며 외국어를 듣고 말하는 서연 양. 지금 하는 언어들을 자주 접하도록 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서연 양이 좋아하는 중국어는 놀이, 문화 등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본답니다. 상하이에서 온 조사유라는 사람이에요. 한국 음식 같은 거 식당 가서 시켜가지고 먹방 이렇게 먹고 소개하는 게 그게 재밌어요.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조사유 씨는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고 소개하는 영상들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준비한 특급 만남. 요즘 서연 양이 빠져 있는 동영상 속 주인공을 찾아가는데요. 오늘은 조사유엘이 만나러 갈 건데요. 같이 놀고 같이 뭘 먹을 건데 근데 엄청 기대가 되네요. 그래요? 그 설렘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개성 넘치는 젊음의 거리 홍대입니다. 한껏 들뜬 모습의 서연 양 레이더망에 뭔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엔 한 일본인 거리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どこで来たの？僕は日本の、北海道から来ました北海道？北海道韓国の皆さんを楽しませたいので、はい、ここに来ました 크리에이터 본능이 발동돼 열심히 촬영하는 서연 양. とても近いです 외국인 많고 볼거리 풍성한 이곳에서 서연 양은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입니다. My name is Sunny. Sunny. Hi, Sunny. What is good about Korea? Music. Yes. And food. The food. Yes. Very pretty country. Thank you. Have a nice day. 쑥스럽지만 겁나진 않아요. 서연 양이 홍대 거리 구경에 빠져 있는 동안 이곳에선 이미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계에서 온 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크리에이터 조사유 씨입니다. 때마침 도착한 서연 양. 만났나요? 중국어 이름은? 리슈젠. 리슈젠. 통성명과 함께 급속히 친해진 두 사람.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하고 서연이는 중국어로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영상은 바로 중국 가정식 소개하기. 그러면은 어떤 걸로 먼저 해볼까요? 우리 서연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거예요? 마파두부. 마파두부? 그럼 마파두부. 마포豆腐. 아, 마포豆腐. 사장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요? 부탁. 우리가 服务员. 부에. 服务员. 서비스맨. 시킬까요? 사장님. 服务员，请给我一份麻婆豆腐，一份麻辣火锅，然后加2个米饭和肉。 네, 알겠습니다. 중국어로 주문 성공. 그 뭐지? 영상을 제작하면서 조사유 씨에게 새로운 중국어 표현도 배워봅니다. 죽 그리고 파오판 뭔지. 드디어 나온 중국 가정식. 마라라는 향신료로 매운맛을 낸 마라상궈와 돼지고기와 두부가 어우러진 마파두부가 한상 차려졌는데요. 상하이 쪽은 달달한 음식 되게 좋아하고 스촨 쪽으로 다 매운 음식 먹잖아요. 마파두부는 제가 봤을 때 호마 스촨 쪽에 오는 음식이고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먹을까요? 짠! 서둘러 비빈 마파두부를 먼저 먹어봅니다. 좀 매운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번엔 매콤한 사천 요리를 달래줄 꽃빵 출동. 꽃빵은 우리네 밥과 같은 주식인데요. 먹어봤어요? 정말 没有吃过，但是그 한국的模样有点不一样。 중국에서 꽃빵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흰색고 하나는 튀기는 걸로 하는 거고 근데 두 개 다 연유로 찍어서 먹는 건데 우리는 주로 꽃빵을 고추 잡채와 곁들여 먹는데 연유를 묻힌 꽃빵은 어때요? 真的很好吃。 맛있어요? 很好吃。 달달하죠? 그야말로 자꾸 손이 가게 하는 달콤한 유혹.
그러면은 소연이가 이 요리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별을 몇 점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就是4个별 4개? 여기요 4.8个 오, 4.8. 오늘 맛본 중국 가정식 요리 평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 만나가지고 저는 진짜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再见. 再见今天到这里중국 음식 소개해주는 거 그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도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근데 다음에 언니 제가 상해 가가지고 상해에서 언니랑 찍어보고 싶어요. 9살짜리 어린애가 이렇게 오늘 6가지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정말요. 그 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메뉴 시킬 때 뭐요 육국어 뭐 하면서 중국인으로 스타일을 어떻게 시키는지, 뭐 한국인 분들은 어떻게 시키는지, 일본 사람 어떻게 시키는지, 약간 이런 귀여운 모습으로 약간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크리에이터로도 시야를 넓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마모 하나 みたいね 늘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엄마가 있어 오늘도 서연 양은 활짝 웃습니다. 저는 세상이 되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있었는데 서연이는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좀 더 세계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되게 잘해서 그래서 K-pop 스타가 돼서 중국에서 공연한다면 중국어로 다 해설해주고 그리고 그런 몫을 해보면 좋겠어요. 가슴에 멋진 꿈을 품고 있는 6개 국어 소녀 서연 양.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더욱 넓은 무대를 가지기 바라요.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들 못지않은 멋진 춤 실력의 키즈 댄서? 어라 그럼 혹시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뽐내는 키즈 음악가인가요? 세상에 노래까지 잘하는 오늘의 주인공. 이제 알겠다. 키즈 싱어송라이터죠? 그런데 범상치 않은 선곡? 60여 년 전의 옛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와 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유튜브 보기를 좋아하는 부산 초등학생 캠벨 에이샤예요. 에이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태어난 것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빠의 나라인 캐나다도 우리나라고 엄마의 나라인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트로트는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좀 자세하게 그런 건 제가 직접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흔한 역사 영재 아니죠? 참전 용사를 찾는 6.25 역사 박사. 13살 캠벨 에이시아를 소개합니다. 2018년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서 뮤지컬 주연을 맡았던 오늘의 주인공.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알수록 궁금해지는 소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역사 수업이 한창인 교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있었는데 이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1987년 자 6월에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외모의 A씨야. 과연 수업 내용을 잘 따라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발표해 보겠습니다. 혹시 발표해 볼 사람? A씨야 발표해 봅시다. 질문 2개 해요, 하나예요? 두 개 합시다. 2개요? 네. 박종철은 혹시 왜 고문을 당하셨는지 아시나요? 이거 답변은 민주화 추진위원회 지도위원 박종훈을 잡기 위해 연행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물고문을 받았어요가 답변이에요. 야무지게 발표를 마친 A씨야. 수업은 끝났지만 친구들에게 할 말이 남았다는데요. 내가 내일 서울을 가거든. 서울에서 국회 동심 한마당이라는 곳에 가. 그래서 거기서 캐나다 참전용사님들과 한국 참전용사님들이 우정에 대해서 사진전을 열 거거든. 또한 내가 또 이야기를 할 것은 가평 전투라는 전투거든. 그 전투는 캐나다 사람들이 치렀던 전투 중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전투였어. 하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 캐나다가 가평이라는 곳을 지켜야 했거든. 만약 그곳을 안 지키면 서울은 점령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내일 그 서울에 가서 우리 또래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기로 했어. 근데 평소에 에이시아는 어떤 친구야? 항상 웃고 밝은 친구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박물관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사에 관한 거 잘 알고 있어요. 대단한 거. 대단한 거 네. 같아? 저는 그런 걸 다 알 것 같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제가 담임으로서도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도 배울 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어? 사실 처음에는 2016년도, 2017년도에 참전용사님들께 편지 쓰기 대회 그리고 스피치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6.25 전쟁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대회를 나갔었는데 제가 우연히 대상 받아가지고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때를 간 이유가 참전용사님들을 직접 만나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난 뒤로 몇 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6.25 전쟁을 바라보는 그런 게 달라진 것 같아요. You see, I'm a multicultural kid.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UN 기념공원을 놀이터 삼아 자란 A씨야.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6.25 참전 용사님들을 향한 편지 쓰기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각국의 6.25 참전 용사님들을 만나며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죠. 참전 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셨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희망찬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씨야. 잘 갔다 왔어? 가요. 야. 집에 오자마자 뭘 하나 했더니 아니 도대체 이 많은 사진들은 뭐야? 캐나다 참전용사님들과 한국 참전용사님들의 우정에 대한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포스터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여기 데니스의 할아버지 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이게 그 6.25 때는 임진 클래식 하키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 사람들이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런 이 하키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키 그런 준비물이라고 해야 되나? 네트나 그런 라켓 같은 걸 다 보내줬거든요. 그 하키 스틱을. 그래서 임진강 위에서 하키를 했어요. 이때 강 위에서 데니스 모어 할아버지께서 직접 하키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매년 캐나다에서 이 하키 게임이 한 번 더 열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2019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갔는데 그때 데니스 모어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6.25 참전 용사님들에게 당시 촬영한 사진을 받아 사진전을 준비 중인데요. 다다다다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엔 엄마를 관객 삼아 마치 구연동화를 하듯 알기 쉽게 가평전투에 대해 설명합니다. 폭탄을 떨어뜨리자. 그래서 폭탄을 바로 7m 앞거리. 하지만 너무 많이 다치고 사망하셔서 그리고 군수품도 다 떨어져서 결국 후퇴를 했어요. 엄마 있잖아. 내가 이렇게 발표하면 애들이 잘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이해하는지 보고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천히 얘기해주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 나도 더 재밌었어. 진짜. 에이시아가 아무래도 또래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에이시아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방탄요. 6.25 전쟁이 아니고? 그리고 이번 6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참전용사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고 제가 지금 네덜란드 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카투샤들의 이름을 찾고 있어서 사진전에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참전용사분들은 왜 찾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항상 연락을 주고받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에 사시는 헬멘 할아버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찾아주면 안 되냐고. 왜냐면 네덜란드에는 이 큰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는 네덜란드 분 성함, 그러니까 참전하셨던 그런 분의 성함이 다 적혀 있는데 한국군 카투샤 분들은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함께 싸우다 돌아가신 그런 식으로만 적혀 있어서 이름 한 분 한 분을 꼭 좀 기념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억하고 싶어서 찾아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면 예전부터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좀 한국에서 조금 유명한 것을 보고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였어요. 한국의 카투사 동료들의 이름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많은 편지들을 써내려간 에이시아.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 7개월 동안 10명이 넘는 한국군 전사자들을 찾아냈죠. 이제 에이시아가 처음에는 자기가 나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래 이러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 깊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저희가 세상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그 열정이 거기다가 붙는 게 훨씬 행복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그 작은 어떤 노력이 또 이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큰 마음의 감동이 될 수 있구나. 거기서 이렇게 얻는 기쁨은 저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시아 마음껏 해요. 엄마도 마음껏 도와주고 아빠도 마음껏 도와줄게. 그날 밤 서울에 있을 행사를 위해 에이시아와 가족들이 한가득 짐을 들고 나섰습니다. 역사 소녀도 음악 앞에선 주체할 수 없는 흥. 이럴 땐 13살 평범한 소녀 같네요.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부산역에 도착. 기차를 탄 후에도 6.25 전쟁 다큐멘터리를 보며 틈틈이 공부 중인 에이시아. 아이고, 잘 자고 내일 보자. 다음 날 행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사당 광장. 매년 5월에 개최되는 국회 동심 한마당 축제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동심을 주제로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축제장인데요. 에이시아 가족도 자리를 잡고 분주히 준비 중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에이시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사촌 식구들까지 오늘 하루 힘을 보태주기로 했는데요. 에이시아 가족 부스에선 6.25 유엔 참전국 중 하나인 캐나다 참전 용사님들에게 감사 편지를 쓸 예정. 영연방 국가에서 참전 용사님들을 추모하는 꽃인 양귀비 모양의 브로치도, 에이시아가 공들인 사진전도 모두 준비 완료입니다. 제 또래 애들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데니스 몰 할아버지나 참전 용사님들 가평 전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촌 언니랑 사촌 언니 남씨랑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행 온 건데 이렇게 힘든 일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마치 캐나다에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에이시아 가족의 부스. 할아버지의 신명나는 댄스로 축제 분위기가 한껏 살아나는데요. 이번 행사는 물론 에이시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가족들은 언제나 즐겁게 동참하고 있죠. What do you think about Asia's participating in all these war veterans? I think it's wonderful, absolutely wonderful. All the Korean veterans home, the ones that are living, can't wait to see all this and all those pictures when we get back home. We'll have a meeting with the ones that are living in Cape Breton Island, and we'll show them all this, what's going on. And they'll really, really appreciate Asia and everything she's doing. This is something very unusual. It's something that most grade 6 students don't do. So I was very surprised and proud that she took this on and she made it her own. She puts her own creativity into it, and most importantly, Asia's very empathetic. I mean, she really cares about other people. So for her to meet the war veterans every year, it means a lot to her and even more to them. 본인 본업도 있으시고 하시는데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She's my daughter. No, she's my daughter, so I will support anything she does, especially when it makes her and my wife and me so happy. We're doing something that's really making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whether it's the war veterans themselves or the families of the war veterans we meet. 이거는 가평 전투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제일 성공적이었던 전투라고 불리는데, 하지만 되게 잊혀진데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쉴 새 없이 소통하는 에이시아. 아니면 기차들을 폭발을 시켰거든? 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6.25 전쟁 알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거든. 그래서 그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자, 그림도 그려도 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6.25 참전 용사님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길 바라는 기특한 마음을 담은 행사. 와, 됐다. 이 할아버지가 네. 네, 그때 당시 6.25 전쟁 당시 할아버지. Back in 1951.
오래됐다. 엄청 오래됐다. 어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작은 아이가 해내고 있죠. 그 12살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그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어른스럽고 굉장히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아빠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언니들도 부스를 찾았는데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 12살짜리 아이가 알고 있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12살 때도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감사를 표하고 진정성 있는 조의를 표한 적이 없었는데 저보다도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다고 해서 진짜 놀랐어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에이시아 가족 부스에 때늦은 피자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전 내내 바빴던 에이시아도 맛있게 피자를 먹는데요. 그때 부스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 네, 이게 가평등등거든요. 가평이 내가 인연이 많은데 옛날 때부터. 아, 진짜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가평을 내가 다녔어 혼자서. 이제 그래서 한번 여기 기념비를 가보려고 그래요. 이제. 마치 어제 본 듯 1950년대의 가평지리를 기억해내는 할아버지. 바로 6.25 전쟁 당시 네덜란드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 하투사 최병수 참전용사님인데요. 한국 하투사들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는 에이시아에게 큰 도움을 준 특별한 은인이죠. 행사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에이시아도 손녀처럼 살뜰히 할아버지를 챙기는데요. 네, 얘를 꽉 잡고 있으세요. 오, 재밌는 걸 알려드리려나 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도 아주 즐거워하시네요. Papa, I'll hold the speaker. Do you want to play? Want to play? 반전에 좋겠는데? 반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만큼 뿌듯했던 하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아이들이 기억할까? 그 용사님들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억할 것 같은데요? 덕분에 이렇게나 많은 참전 용사님들의 이름이 기억된 소중한 하루입니다. 다음 날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에이시아. 오늘의 약속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인데요. 그런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누구를 기다리는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역사교육 크리에이터로 유명한 최한나 선생님입니다. 하나TV 하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재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 모진 구타를 당해서 이렇게 얼굴이 부은 거라는 겁니다.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그 교과서 속의 그 생생한 역사적 현장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콘텐츠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나 선생님과 에이시아가 전쟁기념관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이쪽에 있는 외국 사람들, 여기 이제 전사자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6.25 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의 전사자 명비가 있는 곳이거든요. 명비엔 6.25 전쟁에서 전사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고국을 떠나 전쟁이라는 두려움 앞에 나선 UN 참전용사와 전사자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데요. 6.25 전쟁 참전국은 16개국으로 의료지원국과 물자지원국을 포함하면 60개국이 넘는 나라가 고귀한 생명을 바쳐
함께 싸웠죠. 그리스, 콜롬비아, 타일랜드. 와, 정말 여러 나라가 참여했구나. 여기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도 참여했구나. 네. 제가 네덜란드에 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얘기해봐. 제가 네덜란드 분과 아직까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헬멘 헨셀든이라는 분이신데 제 친할아버지 같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6.25 전쟁 당시 때 해군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헬멘 할아버지랑 7명에서 배를 타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됐는데 그 미션이 뭐였냐면 그 산 섬에 다치신 분들이 있었어요.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구나. 네. 그래서 구출하는 작전이 있어서 그래서 1953년 2월 22일 날에 구출을 하러 갔는데 딱 내리자마자 총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헬멘 할아버지 그 친구였던 밴 블리엣 분은 그때 즉사를 하셨고요. 한 분은 딱 가슴에다가 총을 박은 거예요. 바로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스터 송이었거든요. 배 안에서 응급치료를 해가지고 결국 살아남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일본으로 가서 수술을 해서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37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을 이렇게 부상병을 이렇게 치료해 줬었는데 이제 고국에 가셔도 계속 궁금하셨구나. 네, 생사 여부를.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지 여부를. 네, 그래서 1990년 11월 달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딱 치료해 준 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만났다라는 스토리가 되게 감동이다. 에이시아가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을 이야기겠죠. 여기 있겠네. C? 네, C. 밴 블리엣이시거든요. 블리엣 밴이라고 적혀있다. 진짜, 어머. 그 에이샤드 얘기를 듣고 여기 진짜 명단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나 소름 끼쳤어. 명비에 적힌 이름을 통해 전해지고 다시금 기억되는 참전 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에이샤가 그토록 잊혀진 참전 용사님들의 이름을 찾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죠. 에이시아가 여전히 이런 6.25 참전용사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정말 기특하고 어른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나라 소녀가 그리고 또 에이시아는 좀 약간 글로벌한 또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어머니와 캐나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에이시아가 이런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많이 지금 찾지 못한 유해들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에이시아를 통해서 더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에이샤와 한나 선생님이 재미있는 역사 콘텐츠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볼까요? 한나TV 한나입니다. 6.25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참전용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한 에이샤랑 같이 콘텐츠를 하려고 해요. 네, 에이샤입니다, 여러분. 안녕. 자신 있나요? 네. 북침, 남침 되게 애들이 헷갈려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재밌게 재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많이 했다. 똥침으로. 남한이고 내가 북한이에요. 빨간색. 북한이 남한은 침략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한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 내 손이 에이샤의 응꼬를 침범했어. 그러면은 손침이야, 똥침이야? 똥침이지. 우리가 북침이라고 말하면 손침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디 이해가 쭉 되지? 네. 6.25는 남침. 네. 친구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은 네덜란드 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카투샤 분들, 전사하신 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관련된 사진전이 있다고 들었어. 네. 언제 하는 거지? UN 평화기념관에서 6월 14일부터 사진전이 열릴 예정이에요. 어떻게 연락하면 될까? bigheartasia@gmail.com 참전용사들을 기억하자. 저는 계속해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참전용사님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꼭 기억하자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참전용사님들께 전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참전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희생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나는 안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완전 삶이 바뀔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전용사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을 꼭 기억하자. 에이시아의 빛나는 꿈 항상 응원할게요.